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재심을 통해 명예를 되찾은 4.3 생존 수용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1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넘게 끌어온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에 대한 자본 검증 결과 사업자의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오라 단지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제주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안과 제주 컨벤션센터 주식 매입 계획이 도의회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제주도와의 갈등이 더 커지게 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제주 4.3 생존 수용인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가 재심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형사 보상 결정도 받았는데요. 이들은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으로 국가를 상대로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손배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올해 초 불법적인 군사재판 재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데 이어 형사보상 결정까지 한 해 동안 숨가쁘게 달려온 4.3 생존 수용인들이 다시 법원 앞에 섰습니다. 4.3 당시와 그 이후 수용인과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이제 될 거라는 나이를 지어서 청춘은 다 이제 불나르고 이제 오늘까지 살아난 건 다행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조금 그 희망이 있다면 좀 더 국가에서 보상을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금액은 103억 원. 생존 수용인 16명과 그 가족, 올해 세상을 떠난 현창용 할아버지와 김경인 할머니의 가족 등 39명이 원고로 참여했습니다. 옥살이에서 겪은 유산과 평생 몸에 남은 고문 후유증, 생사도 모를 가족과 이별한 고통 등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발생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특별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들, 지금 특별법 개정안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배보상 문제잖아요. 5.18 같은 경우는 진상규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배보상이 이루어졌었습니다. 국가배상 소송을 주도한 4.3 도민연대는 이번 소송이 생존 수용인들의 완전한 명예회복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지만 이들만을 위한 소송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더 큰 희생을 치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행방불명자들이라든지 다른 분들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런 배상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형평과 정의의 외침이 군사재판을 무효화해 개별 재판 없이도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국가 배보상을 하도록 한 4.3 특별법 개정안은 2년째 국회에 묶여 있습니다. 개인의 권리를 불법으로 침해한 국가의 책임을 묻는 이번 소송은 70년 넘게 이어져 온 4.3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5조 원대 자본이 투자되는 오라 관광단지 개발 사업을 놓고 난개발과 먹튀 우려가 나오면서 이 사업자의 자본 조달 능력에 대한 검증이 시작되는데요. 결국 사업자가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결론나면서 오라 단지 개발 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박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5조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오라 관광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사업자 JCC가 자본 조달 능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는 마지막 회의. 자본검증위원회는 2년 동안 검증한 결과 오라 관광단지 사업자 JCC가 자본 조달 능력이 부족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JCC가 사업을 추진할 충분한 자금이 없는 데다 대주주인 중국 화룡자산관리공사는 부실 또는 인수자산 관리를 통해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해외 직접 투자 사업 경험도 없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JCC가 조세피난처 버진 아일랜드의 특수 목적 회사를 통해 자본을 조달하겠다고 했지만 증빙 자료가 없어 믿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추가적인 어떤 대안 제시나 또 자료 제시가 사실은 없어서 더 이상 그한 자본검증의 제출 자료만으로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자본검증을 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자 JCC는 자본검증위의 의견은 존중한다면서도 사업 추진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주도와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내년 1월쯤 자본검증위의 심사 의견서를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과 함께 제주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사실상 부적격 결론이 내려진 만큼 자본 검증을 요구한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해 부정적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돼도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자본 검증을 또다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오라 관광단지 사업 추진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용암수 국내 시판을 선언한 오리온이 2년 전 제출한 사업계획서상의 국내 판매 계획이라는 문구는 국내 판매에 법률적 효력이 없다고 제주도는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법률 검토를 한 결과 2년 전 오리온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당시 자체 지하수 관정을 뚫어 사용하기 위해 제출한 문서일 뿐 현재 사업계획서로는 효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물 공급 계약 없이 오리온이 국내 시판을 할 경우 행정적 조치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서고 물 공급 계약 과정에서도 면밀하게 검토해 용암수 공급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쓰레기 매립장과 하수 처리장 등 대규모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공기업인 제주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조례안에 대해 도의회가 제동을 걸었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 주주들의 주식을 제주도가 매입하는 계획에도 제동이 걸렸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김태석 도의회 의장이 두 차례나 상임위원회 회부를 거부해 조례 제출 5달 만에야 심사를 받게 된 시설관리공단 조례안. 직원 1000여 명 가운데 380명은 현직 공무원들을 이동시켜 채우겠다는 계획에 대해 누가 안정적인 공무원을 그만두고 공단으로 가겠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규모가 크잖아요. 우리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그런데 실제 너무 주먹구구실 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는요. 공무원 이적 사례가 별로 없다 그래요. 제주도가 이미 8천억 원대의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의회의 감독을 받지 않고 공단을 통해 빚을 더 지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양쪽으로 지방채 관리해서 이 지방정부의 재정적 압박을 분산시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상당히 듭니다. 이거 채무 한도를 양쪽으로 나눠보는 거예요. 만성 적자 때문에 사실상 휴지 조각이 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 주주들의 주식을 제주도가 사주는 문제에 대해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개인 주식만 사주면 법인 주주들이 반발할 수 있는 데다 낙하산 사장을 임명해서 생긴 부실 경영 책임을 세금으로 떼운다는 것입니다. 자꾸 노력을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실성 쓰듯이 도지사가 공약했다고 해서 개인 주식 사주고 저 제주도는 호구입니까? 결국 도의회는 시설관리공단 조례안은 인력 수급과 운영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컨벤션 주식을 매입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법률적 재검토와 주식 취득 후 문제점 해소 대책이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제2공항 문제로 원희룡 지사와 도의회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가 추진하는 현안들도 줄줄이 제동이 걸리면서 갈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제2공항 발언은 주민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한 것과 관련해 공항 업무를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을 제쳐놓고 대통령의 진위를 따로 주장하는 비선 실세냐며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습니다. 원희룡 지사는 또 문재인 대통령이 남자 박근혜라는 자신의 발언을 송재호 위원장이 버르장머리 없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도지사가 언론에 한 이야기를 버르장머리 없다고 하는 것이 대통령 주변 사람들의 실제 모습이냐며 반박했습니다. 제주의 먹거리를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제주 이쇼가 내일 개막합니다. 이번 축제는 모레까지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데요. 도내외 약 70여 개 업체가 참가해서 제주의 다양한 먹거리를 시식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제주의 먹거리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건 어떨까요?
내일은 점차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최저 기온은 7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낮에는 16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외출하실 때는 옷차림을 따뜻하게 해주셔야겠습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번 비는 강수량의 변동성이 크겠고요. 월요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도 짧은 만큼 교통안전에는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 최저 기온은 남부가 9도, 북부와 서부가 7도, 동부가 6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남부와 동부가 17도, 북부와 서부가 16도로 예상됩니다. 모레 오후부터는 제주도 전해상에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고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대 3m로 높은 만큼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기온이 낮아지면서 초겨울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여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제주지역 모 대학 교수 60살 A씨를 입건했습니다. A 교수는 지난달 30일 밤 제주 시내 노래주점에서 제자 B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교수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학 측은 A 교수를 모든 강의에서 배제한 상태입니다. 한편 경찰은 A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와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늘 오전 제주 시민복지타운에서 이웃사랑 한돈 나눔 행사를 열었습니다. 한돈협회는 오늘 행사에서 도내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 106곳에 제주산 돼지고기 1억 9천만 원 상당을 전달했습니다. 제주도체육회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15일에 실시되는 회장선거 후보 자격을 다음 달 11일까지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공정선거 지원단 8명을 모집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인 수는 최소 200인 이상으로 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회원 종목 단체별 선거인 수를 통보해 21일까지는 선거인 후보자 추천을 마감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의회 제2공항 갈등 해소 특별위원회는 공항조사 여부 등 공론조사 여부 등 도민 의견 수렴 방식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과 11일에 전문가 워크숍을 열기로 했습니다. 특위는 찬반단체 모두가 승복을 전제로 한 여러 대안을 종합적으로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